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안 좋았죠. 흐름이. 몇 가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46% 올랐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고 대형주들이 대체로 다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장중에 선물지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상승분을 코스피가 그대로 흡수를 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로 또 수급이 쏠리기도 했고, 코스닥이 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 코스닥의 또 대형주 쪽에 계속해서 수급을 꼬이게 만드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에 이제 이 지금 그 AI 반도체 쪽에 어떤 실적 흐름이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의 대형주들 반도체들 이쪽 흐름이 좀 깨졌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알테오젠에 대한 이제 머크와 할로자임 간의 특허 관련된 기사가 또 몇 군데 언론에서 해외 언론에서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그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하고 알리고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그 최근에 바이오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수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뺐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의 주가를 빼고 대형 바이오들의 주가를 뺐습니다. 코스닥 쪽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대형주들 바이오와 반도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쪽에 좋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지수 전체적으로 좀 무너졌고 대형주들이 크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은 좋았는데 코스닥이 좀 집중 견제를 받았고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너무 약한데요. 지금 최근에 좀 좋아지려나 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또 아무래도 미국의 이 실적 확인을 좀 완전히 해주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수급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 업종 전체적인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작은 악재에도 크게 반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바이오가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알테오젠 뒤흔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오늘 아침에 막 빠질 때 39만 원도 무너지고 이럴 때 결국에 21선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상승세에 있던 종목이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오늘 정확하게 21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9만 500원인데 39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매수 또 비중도 좀 크게 늘려갈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알테오젠이 40을 넘었다가 이제 38만 원대까지 훅 빠지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39만 원 아래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늘려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특히나 지금 최근에 매수해서 손실권에 가 있으면은 이건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흐름이 났을 때 적어도 39만 한 5천 원 무너지고 하는 그 과정이 오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졌거든요. 오늘은 알테오젠 신청을 안 해주셔서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최근에 매수해서 손실권에 있었다면 오늘은 비중을 축소, 심지어 전량 매도에도 상관없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냥 중장기로 가져가면서 수익이 좀 꽤 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갈 만한 자리. 왜 그러냐면 최근에 흐름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비중을 좀 그러니까 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은 물량을 오히려 지금 38만 원대 정도에서는 채워도 괜찮은 자리인데 다만 수급이 워낙에 꼬여버려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완전 깨져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일단 오늘은 21선에서 멈췄지만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큰 하락이 쏟아질 수 있어서 일단 만약에 내일도 추가로 오늘 이 21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해 버린다면 내일은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오늘 매수한 물량도 아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야만 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가고요. 특히 오늘 좀 좋지 않은 것은 미국 지금 선물 지수가 왕창 빠지면서 대형주들 지금 전부 다 시간외 거래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따 다시 한번 뭐 언급해 드리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붙들고 간다면 그냥 오랫동안 또 물려 있어야 되는 상황. 과감하게 흐름 깨질 때 비중을 줄이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가져간다? 아우, 안 돼요. 지금 흐름, 이제 뭐 상승 추세가 완전히 좀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미국이든 우리든 좀 이상한 흐름 구조로 가고 있어서, 한 번에 왕창 털어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좀 좋지 않다 싶을 때 조금씩 덜면서 10%든 20%든 덜면서 그만큼의 이제 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뭐 다음 날 좀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거를 뭐 어떤 투자자들도 감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486종목이 올랐고 395종목이 빠졌습니다. 0.7%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98%, 오히려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564종목이 올랐고 1033종목이 빠졌습니다. 1.61% 내렸는데 코스닥 150은 2.59% 빠지면서 급락. 오늘은 대형주들이 폭락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양매수,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들어왔습니다. 매일매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국인 기관이 이쪽 저쪽 이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야금야금 뽑아먹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해서 이제 어지럽게 고민이 커지는 그런 구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뭐 낙폭과대주에 좀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바로 당장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낙폭과대주들이 특정 이동평균선이나 매물대 바닥권에 붙었을 때 그럴 때 비중을 좀 늘렸다가 내 생각과 다르게 좀 빠지네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는 뭐 그런 늘 이어지지만 지키기는 힘든 그런 투자 원칙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가 1.2%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더 빠지는 1.16% 약간 줄였습니다. 약간 줄이고 있네요. 이따가 이제 아직 뭐 한 4시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개장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승 흐름 좀 깨졌고 선물지수가 이제 1% 넘게 하락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지금 0.14% 2원 내린 것으로 여러분들 1448원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1449원 50전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1450원 가까이 다시 상승 쪽으로 붙고 있는 중이고요. 국제유가는 2.86% 내려서 66달러대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지금 계속 하락세인데 왜 기름값은 안 떨어지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네요.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관세 우려 완화로 해외 증시 강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또 코스닥은 제약주와 전기 전자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딱 바이오와 반도체잖아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AI 반도체 밸류체인 부진의 하락 마감 이런 제목이 달렸고 미국의 관세 협상 가능성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 급락에 AI 반도체들이 밸류체인 영향을 받아서 지수 하방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기반으로 기계 장비와 일반 서비스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특허 분쟁 가능성에 제약바이오 업종 부진 이건 뭐 알테오젠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뭐 알테오젠이라기보다는 이제 머크하고 할로자임 간의 분쟁 이슈가 알테오젠의 이제 발목 또 나아가서 코스닥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얼마 안 돼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45%,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1%대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또 하나오션도 1% 정도 하락 나왔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7% 가까이 급등했고 네이버도 5.54% 많이 올랐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3.84%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 보면은 오른 종목은 클래시스가 4%대, 파마리서치가 2%대, 지금 30만 원을 돌파하고도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10위까지 왔고요. 자, 빠진 종목 보면은 리노공업이 7%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대, 알테오젠이 5%대, HLB가 4%대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고요. 자, 업종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금속이 제일 좋았죠. 동양철관 14%대, 퍼스텍 11%대,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 9%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6.87% 많이 올랐고요. 하락한 업종은 의료 정밀기기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DI가 6%대, KC텍이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가 좋았지만 뭐 양지사 2%대 오른 뭐 이런 흐름 크게 의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반면에 신성장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온코크로스 12% 정도 하락했고 루닛과 버넥트가 9%대 급락, 시메스 8%대, 바이오다인 7%대 이렇게 빠졌는데요. 자, 뭐 알테오젠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나왔네요.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녹십자가 3%대, 대웅이 2%대,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흐름 좋았고 또 종목 분석 신청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빠진 종목은 파미셀이 4%대,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우선주, 신풍제약이 3%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애니제엔이 15%대, S바이오메딕스가 7%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알리코제약, 비보존제약, 동국생명과학이 6%대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뉴스예요. 이 기사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는 이제 뭐 유료를 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기사 본문을 보는 것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좀 뭐 유료 결제를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또 인용한 다른 기사를 이제 보여드리면 머크가 할로자임과 그러니까 인젝터블이라는 거는 이제 주사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특허 분쟁을 이제 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다는 건데. 이 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 뭐 많이 나오고요. 중간에 제가 형광펜칠도 해놨지만 알테오젠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인용을 해서 머크하고 할로자임 테라피틱스가 새로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머크가 이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그 키트루다의 이 버전, 키트루다 버전을 우리 SC형 제형이잖아요. 이거를 팔려면 라이센싱을 이제 해야 되고 이 어그리먼트 with the company니까 이 회사하고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하여튼 이 문제를 지금 새롭게 계속 뭐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건드리고 싶어 할 거고 머크가 선제적으로 이제 계속 분쟁이라기보다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알테오젠이 출렁출렁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알테오젠의 뭐 우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려라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기대 때문에 올려놓은 부분들을 수익을 탁 털어내야 이게 주가가 안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팔 수가 없잖아요. 수익을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금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굴리는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툭툭 나와주면서 주가를 빼줘야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하죠. 그리고는 주가가 벌써 오늘만 해도 5.68% 빠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주가를 떨궈 줘야 그래야 다시 싼 가격에 매수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20일 아침에 제가 써드린 그 가격 그냥 똑같이 39만 500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39만 원 깨질 때 38만 원대에서 결국 종가가 39만 원 위에 올라설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21선 얘기도 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써드렸던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음, 종가가 4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뭐 39만 원 정도였고 39 깨지면 좀 담아보자. 21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거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기준이 늘 이제 21선이고 그게 자리가 39만 원 정도 된다. 여기에서 매수하면 된다 하면서 좀 처음에 빠질 때 좀 기다리자 하다가 39만 원 1,000원, 뭐 500원, 39만 원, 뭐 38만 몇천 원 이런 부분에서 좀 매수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아침에 9시 뭐 9시 5분, 6분, 9분, 10분 뭐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써드렸습니다. 아침에. 자, 근데 저는 이 특허 분쟁 얘기가 나올 때 주가가 빠지는 거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당연한 행동에 의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 특허가 이게 할로자임이 이렇게 주장한다 이걸 했을 때 머크가 대응하겠죠. 또 뭐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머크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알테오젠은 그 기술을 그냥 던져주는 거지 알테오젠에 큰 심대한 뭐 타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이슈 자체가. 그러면은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이 분쟁이 별다른 이슈 없이 그냥 대응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오르겠죠. 근데 오를 때는 또 뺄 때 이렇게 뺀 것처럼 오를 때는 다시 크게 올리겠죠. 빠른 속도로 강하게.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약간 매수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이게 39만 500원, 오늘은 39만 500원에 21선에 정확하게 지금 39만 뭐 400 몇십 원이에요. 그 21선 정확한 가격대가 39만 500원이면 딱 21선에 멈춘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에 있다가 21선을 깨지 않은 건 아직 상승 추세가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개인하고 뭐 개인이 거의 다 샀죠. 기관이 조금 샀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은요 이 가격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내일 만약에 악재가 이어지면 외국인 이거보다 더 팔 수도 있고요. 10% 이상 뺄 수도 있죠. 그건 몰라요. 외국인들의 특성은 특히나 코스닥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전체적인 뭐 악재로 받아들이거나 그랬을 때 지수를 전체적으로 뺀다면 알테오젠의 아주 치명적인 또 수급이 꼬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빼야죠. 흐름 보고 강하게 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그러면 빼야죠. 빼야 되고 뭐 대응을 하는 거예요. 뺐다가 또 너무 빠졌다 싶은 자리가 뭐 매물대라든가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또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알테오젠의 치명적인 그런 뭐 요소냐 뭐 이거를 좀 곱씹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뭐 코스닥의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금방 다시 봉합이 될 만한 이슈라고 보고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방향성에는 큰 뭐 지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고요. 자,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미국의 선물 지수들 보면은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로 다 빠지고 있고요. 대체로가 아니고 전부 다 빠지고 있고요. 특히 브로드컴이 3%대, TSMC가 2.36, 지금 이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더 지나봐야 되지만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까지가 1.5% 이상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만 형광펜을 칠해놨는데 그러니까 선물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까지 무너지면 내일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뭐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다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리스크 관리. 지금은 그냥 들고 가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뭐 종목에 따라 다를 테지만 예. 뭐 만약에 뭐 5% 10%씩 빠지는 걸 그냥 그대로 들고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약간씩 완충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세 종목, 펜오션, 인텔리안테크, 셀트리온, 이 세 종목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오션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지만 기관이 좀 사줬고요.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강하게 어제부터 지금 그저께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연기금이 128만 주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이틀 동안 이제 좀 주가가 반등이 나와줬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더 갈 것인가? 외국인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에 보면은 보합권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좀 올라가다가 좀 내려왔는데요. 약간의 손실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봉을 보면 4,000원에 작년 9월, 10월, 그다음에 또 작년 6월에 이 매물대가 바뀌는 지점이 딱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어제 고점에 4,000원을 돌파했다가 눌리더니 오늘 음봉 만들어냈죠. 자, 저는 이 종목이 약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정을 얼마 정도 받을까? 매물대 한 칸 아래가 3,850원. 한 100 몇십 원 정도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약간의 손실권이라고만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4천 뭐 200원, 300원 이렇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위쪽에 지금 파란색 선 하나가 내려오고 있는데 481선입니다. 여기가 목표 지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가 아니라 이거는 좀 짧게 보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에 이 내려오는 지점까지 481선이 4,200원을 만나는 지점 부근까지 오면 목표가 4,200원이 짧게 갖고 계신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뭐 그게 10%든 20%든 수익을 좀 실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481선이라고 이제 위에 파란색 선 이게 4,200원 정도에 내려오게 될 거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늘 음봉을 만들었죠. 밑에 스토캐스틱이나 RSI 같은 거 보면은 과매수권에 과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좀 비중을 덜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가 1차적으로 3,850원. 3,850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밑에 3,700원까지 추가로 밀릴 3,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241선 정도가 있고 11선도 있고 하니까 3,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3,800원 정도까지 밀릴 때 뭐 그때까지는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3,800원이 깨지면 그러면 3,600원 뭐 이런 자리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때 비중을 약간씩 좀 줄여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과매수권, 이제 수급이 과열되어 있는 구간을 털어내는 그런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내일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홀딩이죠. 당연히 홀딩이고 그게 4,200원, 4,100원, 200원을 돌파하면 오히려 4,2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자.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인텔리안 테크 이걸 왜 물어보셨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종목 분석을 해드렸던 상황에서 제가 인텔리안 테크 이제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3만 뭐 4천 몇백 원, 3만 5천 원 이런 자리에서는 3만 4,800원이었군요. 네, 그런 자리에서는 이 종목은 이제 많이 빠졌고 저도 이거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실적이 이제 바닥을 지나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이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어제 그제는 이틀간 기관 수급이 들어오더니 오늘 외국인이 엄청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4,800원에서 제가 이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42,500원이 돼 있어요.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서 다행인데 지금 자리에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여기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반등을 할 때 좀 비중을 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일단 시간외를 먼저 보면 0.82% 350원이 빠졌습니다. 42,15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을 보면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거의 20% 정도 주가가 오르다가 9.11%로 마무리했습니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회색선 121선의 저항 121선 부근에서는 이 정도 44,000원, 45,000원 넘어가니까 이거는 수익을 실현해야 돼 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면 오늘 미처 못한 이 어떤 세력이 내일 주가를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털어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요. 급격히 RSI가 30에서 65까지 급격히 올라왔고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래서 121선 언저리 44,000원대까지 간다. 이러면
이 종목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빼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작년 8, 9, 10월에 있었던 저점 지지라인들, 이 자리들이 4만 한 7천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저는 4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241선 내려오는 5만 원까지도 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는 5만 원까지 계속 밀어 올리지는 못하고요. 급등이 나온 뭐 그런 수준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좀 우려가 되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진짜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8만 주, 27만 주를 샀을 때 외국인 기관이 2월 26일 날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또 뭐 좀 밀렸다가 올랐다 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외국인이 10만 주 넘게 사고 기관이 한 7만 주를 사면서 주가를 반짝 쫙 끌어올렸습니다. 연기금 5만 주 넘게 샀고요. 수급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왜 팔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시간에 보면은 0.27% 500원이 빠졌습니다. 18만 7,6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을 보면 지금 또다시 19만 원에 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중에 19만 원 넘었다가 밀렸었는데 지금 제가 매물대를 딱 찍어보니까 19만 1,000원 정도의 이제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19만 원을 좀 돌파했다가 뭐 살짝 눌렸다가 뭐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재차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직은 뭐 스톡캐스팅이나 RSI 같은 보조 지표들 보면은 여유가 있어요. 좀 더 올라갈 가능성. 19만 원대 딱 올라서서 이 매물대 구간 소화가 딱 지나가면 바로 위에 매물대와 그 위에 매물대들은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그 작년 7, 8, 9월에 있었던 이 세 개의 봉우리 20만 원 넘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19만 원을 어떤 모양으로 돌파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수급이 이렇게 막 급하게 막 돌아서고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은 한 19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까지 올리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이 아닐까, 에너지 응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이 19만 원에서 밀리면 다시 한번 또 18만 한 6, 7천 원 정도까지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20만 원까지 갈 것처럼 지금 강하게 외국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셀트리온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신규로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9만 원을 넘지 않는 18만 원 가격대에서는 좀 사도 결국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가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고 S&P 500도 한 70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한 30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낙폭이 더 커졌네요. 다우가 마이너스 402, S&P 500이 마이너스 65, 나스닥이 마이너스 273.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증시는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뭐 미국 증시가 극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